안녕하세요. 메타버스와 NFT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 메타버스 포럼의 운영자 메타포입니다. 한때는 마치 특정 직군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재택근무였는데요.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인간의 언어적 표현은 대화뿐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인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보니 중요한 회의는 꼭 만나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평소 자주 있는 익숙한 팀 회의나 일반적인 미팅은 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수 있는 온라인 미팅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오피스의 활용도가 높아진 계기는 메타버스를 통해 함께 일하는 팀원 간의 업무 회의를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고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협업툴을 활용하여 일의 능률도 높이고 1대1 혹은 다대다 소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오피스를 활용한 협업이나 업무 회의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메타버스 가상오피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게더타운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가상오피스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와 특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오피스를 활용하는 기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가상오피스를 실제 활용해보니 일의 능률이 높고 바쁜 와중에 서로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중요한 일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므로 직원들의 성과나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성과가 높은 쪽으로 환경이 발전하게 되어 있죠. 재택근무를 혼자 고립돼서 하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업무 성과나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지만 가상오피스를 활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를 하지 않을 우려가 적고 업무 평가를 오히려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업무 환경만 가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상오피스에서 근무를 할 때 AI가 업무를 하는 사람의 업무 평가 또한 객관적으로 하도록 기술이 함께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메타버스 가상오피스를 활용하면 물리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가상오피스 안에서는 아바타가 대신 회의실로 이동하거나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상오피스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더라 라고 그저 정보를 듣는 것과 실제 적용을 해보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가상오피스를 만든 직방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방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격 근무를 시행해보니 협업이나 직원 간의 소통에 지장이 크지 않았고 회사의 매출 또한 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본사 오피스에 출근을 하는 획일화된 근무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직방은 3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게더타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공간을 원하는 방향에 맞춰 구성하고 캐릭터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원하는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더타운을 선택했습니다. 가상오피스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요. 테이블의 넘버링과 자리 배치도를 활용해서 클릭 한 번으로 동료의 자리를 이동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의 공간에 가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쉽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고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직방봇을 직접 설치하여 근태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3D로 가상오피스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설치부터 사용이 좀 더 쉽고 업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모두 갖춘 게더타운은 보다 대중적인 활용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잡담을 하기도 하고 휴식 시간도 설정이 가능하며 현재 나의 상태를 설정을 통해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부터 휴식 상태, 회의 중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가상오피스에 접속하는 것은 장소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가서도 본사의 직원들과 쉽게 회의가 가능하고 휴가를 가서도 잠시 중요한 회의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게더타운을 활용한 온라인 회식을 통해서 참석자들이 가볍게 맥주와 안주를 마련하고 같은 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가벼운 게임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처음부터 메타버스에서 업무에 적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HR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메타버스 가상오피스에서 일할 때 HR 부서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매우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세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선 담당자들이 베타 테스트에 직접 참여해보고 주의해야 할 점을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인 가상오피스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모니터 각도, 카메라 높이, 화면 밝기, 블러 처리 등 원격 근무를 할 때 갖춰야 할 조건을 미리 스터디하고 구성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원들마다 UI 적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서 가이드뿐만 아니라 동영상 가이드까지 제공하면 더 수월하게 공유 오피스에 적응할 수 있겠죠. 앞선 사례로 말씀드렸던 직방은 직원들이 집에서도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 노트북 거치대, 조명, 와이파이 증폭기 등 원격 근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직방 직원들이 메타버스에서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공유 오피스의 특장점과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아봤으니 이제부터 게더타운의 기본적인 튜토리얼에 대해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의 접속은 영어로 게더타운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고 gather.town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따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사인 버튼을 누르시면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6자리의 인증코드가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인증코드를 입력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자신의 아바타부터 설정을 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피부색부터 옷, 액세서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스텝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눌러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메뉴가 있는데 왼쪽에 셋업 워크스페이스 메뉴는 일반적인 가상 오피스를 만드는 기능이며 가운데 Organize an Event 메뉴는 특정 시간을 설정하여 미리 모임을 예약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Explore Social Experience 메뉴는 카페부터 해변, 바 등 다양한 소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가상 오피스를 다루고 있으므로 오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업 워크스페이스를 누르고 셀렉트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오피스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부터 50명까지 선택하면 자동으로 템플릿이 바뀌고요. 게더타운은 최소 2명부터 100명까지 공간의 규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See Other Templates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2명에서 6명이 모이는 사무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컴펀 셀렉션을 누르시고 스페이스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영문으로 스페이스 명을 적으면 되고 아래 패스워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에 입장하기 전에 웹캠과 마이크, 스피커 설정을 해야 합니다. 게더타운에 입장한 후에는 가상 오피스 공간에 내 캐릭터가 보이는데요.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WASD 키 혹은 키보드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에 아바타가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이다 보면 특정한 도구 앞에서 X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특정 위치마다 특별한 행동이 활성되는데 그때마다 X 버튼을 눌러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카트 앞에 가서 X를 누르면 카트를 타게 되거나 회사 로고 앞에 가서 X를 누르면 로고를 바꿀 수 있는 등의 행동입니다.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내 아이디가 표시되는데요. 아이디를 클릭해서 세팅을 누르시면 채팅 사운드부터 사용자 환경 및 오디오와 비디오 설정 등이 가능하고요. 세팅 아래에는 턴오프 콰이어트 모드를 설정하시면 다른 업무 중 표시와 함께 게더타운 내에서 표시되는 음성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콰이어트 모드를 사용하면 통화 중이거나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기능을 활용하면 유용하며 상대방에게 나의 상태를 알리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디 옆에는 미니맵 표시를 통해서 현재 맵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미니맵 오른쪽에는 내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화면 공유를 통해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상대방에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화면 공유 오른쪽에는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바를 보시면 가장 아래는 멤버 목록이 나오고요. 그 위에는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망치 모양의 빌드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상 오피스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 오피스를 실제 기업 환경과 비슷하게 꾸며서 몰입도를 높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상 오피스의 환경은 실제와 비슷하게 세팅하는 사례가 많지만 휴게 공간 등은 좀 더 이상향에 가까운 환경을 꾸미는 경우가 많죠.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아바타가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화상 모드가 활성화되어 상대방의 얼굴이 송출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더타운의 주요 기능은 자신의 근처에 다른 아바타가 모이면 자동으로 화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대화도 가능하지만 1대1로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의 주제와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무료 계정을 활용하여도 2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템플릿만으로도 주요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가상 오피스로 기업의 업무뿐 아니라 채용 설명회나 기업의 면접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업무에 대한 미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줌이나 구글밋과 같은 화상회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게더타운의 방식은 가까이 가면 화상화면과 오디오가 송출되기 때문에 면접이나 은행 점포 업무와 같이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협업을 수시로 해야 하는 업무 환경이라면 게더타운과 같은 방식이 잘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가상 오피스의 특장점과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의 오피스 환경을 만들어서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상황에 맞게 협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상의 오피스가 아닌 실제 만나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주요 행동을 메타버스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상오피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베타 테스트를 통해 세세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업의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은 반드시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겠지만 평소 기본적인 업무는 메타버스 가상오피스를 잘 활용하신다면 일의 능률과 업무 성과에도 큰 향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메타버스 가상오피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와 NFT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 메타버스 포럼의 운영자 메타포입니다. 메타버스는 점점 산업 전반을 거쳐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메타버스라는 큰 유행 아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아직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산업군이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신다면 보다 쉽고 깊이 있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교육과 컨퍼런스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며 SK텔레콤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의 활용 사례와 튜토리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더욱더 실감나게 경험하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과의 동시소통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선 통신기술의 발달이 중요합니다. 국내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 SK텔레콤에서 비교적 빠르게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출시했습니다. 이프렌드는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만으로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프렌드의 공식 소개 영상을 보면 누구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프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바로 이프렌드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교육이 가능하고 기업에서는 임직원 회의부터 전략 발표를 실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내 교육 및 컨퍼런스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이프렌드에서 자신의 특강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주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습관 및 저축, 재테크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물론 재테크 강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을 수 있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거나 아바타가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소통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는 분들도 자신의 실제 얼굴이 아닌 아바타로 강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연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듣고 싶었던 교육이라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허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메타버스에서 교육을 받고 참여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이프렌드의 장점이라면 예를 들어 특강이라고 가정할 때 특강 주제에 적합한 교실 환경에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자에 앉아있거나 교육 주제에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하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 인테리어를 하는 만큼 오프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면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프렌드에서 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모여 성과 발표를 하고 중장기 전략 발표를 한 사례도 인상적인데요. 쿠켓이라는 기업의 임직원이 130여 명가량 참여한 사례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성과 발표와 기업의 전략 발표를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재밌게 진행한 사례입니다. 행사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컨셉으로 임직원에게 총 456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는데요. 쿠켓 자사의 캐릭터에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요원 복장을 입히고 456이라는 숫자를 대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퀴즈와 럭키드로우 이벤트 및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고 타운홀 미팅이 끝난 후에는 지난해 성과 창출을 기여하고 쿠켓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개인 및 팀을 시상하는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사내 소통과 비전 공유를 즐겁고 효과적으로 진행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 직접 들어가 어떻게 교육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프랜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한글로 이프랜드 혹은 영어로 IFLAND로 검색하여 다운로드와 설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실행 후 첫 화면에서는 SKT 아이디부터 페이스북,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if미라는 이프랜드 세상의 아바타를 먼저 꾸며야 하고 닉네임을 입력해야 합니다. 랜덤 설정된 캐릭터를 고르셔도 되고 자신의 아바타를 하나하나 꾸미셔도 됩니다. 이상부터 헤어, 액세서리 등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이프랜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바타를 설정한 후에는 프로필 기능에서 자기소개를 등록하여 기업의 경우 어떤 부서의 누구인지 알 수 있고 SNS 링크를 추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프랜드에 접속하면 테마에 맞는 방을 선택하셔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테마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아직 어렵게 느껴서 하나하나 조작법을 배우고 싶다면 튜토리얼을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프랜드 조작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움직임은 왼쪽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이 가능하며 의자 등을 선택하면 의자에 앉거나 특별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우측 아래 이모티콘을 통해서 아바타의 동작과 감정 표현 등이 가능하고요.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처럼 아바타가 박수부터 댄스, 여러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여 가지의 여러 감정 표현부터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해보면서 다양하게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이프랜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채팅도 가능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데요. 모임의 주최자는 마이크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모인 모임을 주최하는 데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프랜드에서 모임을 주최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싶다면 이프랜드 메인 화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목과 테마를 선택하시고 대표 태그를 설정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모임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모임 장소의 테마는 아트갤러리부터 K-팝, 도서관, 공연장, 컨퍼런스홀, 교실 등 다양하니 자신의 모임 성격과 비슷한 테마를 선택해주세요. 모임의 주최자로 이프랜드에 접속하면 공지 등록부터 마이크, 채팅 권한, PDF나 영상 자료에 공유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임 주최자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 설정 권한을 통해 모임 진행의 상황에 따라 호스트만 마이크를 활용하게 하거나 혹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전체 버튼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이크 아래 채팅 권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호스트만 사용하게 하거나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임의 진행에 따라 이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유용하실 겁니다. 이프랜드에서는 PDF와 영상 자료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표회를 열 때도 자신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왼쪽 위에 리모컨 표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료 공유 버튼을 통해서 PDF 파일이나 MP4 파일과 같은 동영상 파일을 모임 참여자들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MP4 파일을 업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프랜드에 영상이 송출되고 참여자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누구나 제어 버튼을 활성하면 호스트 외에 참여자가 자신의 파일을 통해 발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임의 진행 순서에 맞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만들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미리 예약 기능을 통해서 특정 날짜와 시간에 모임을 미리 예약해 두시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통한 공유도 가능한데요. 보통은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해두고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 기능을 통해서 일정을 정해두신다면 모임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프랜드의 튜토리얼에 대해 이 정도 기능만 잘 알아두어도 다양한 취미, 비즈니스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프랜드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 팔로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프랜드는 메타버스 SNS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 자유도 높은 메타버스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과 취미 등을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랜드의 기본적인 특장점과 튜토리얼을 알아봤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실제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가 되기 쉽다는 점도 느끼셨을 것으로 보며 이모티콘이나 아바타 박수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 시공간의 제약 극복, 주제와 어울리는 환경 조성 등의 특성을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이프랜드는 메타버스를 이제 경험하고 알아가는 분들에게 매우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이라 생각이 되며
플랫폼 자체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메타버스에 한 발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